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안병우 교수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었다는 말처럼 연달아 발생하는 질병 대란은 인류 문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일상생활에서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포정님께서 코로나 예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 잘 써야 되고요. 손 씻기가 또 많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의 핵심이라는 건 30초 이상 씻는 것도 좋은데 자주 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은 3시간만 지나도 아주 수억 마리의 균들이 붙기 때문에 결국 그 손이 내 얼굴, 눈, 코, 입을 만지면서 점막을 통해서 바깥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거뜬하게 코로나와 싸울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스크가 백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직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마스크를 낀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손 씻기를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생활 수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귀찮죠. 그죠? 나는 그냥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자꾸 모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몸속에만 있습니다. 그죠? 사람 몸속에서만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설사 비록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딱 지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전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라는 대로, 그죠? 이 수칙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싹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2주 정도 우리가 아무도 안 만나고 다 이렇게 다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면은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계를 정해놓고 그런 생활 수칙을 이제 지키도록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이기적인 생각, 나 하나쯤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한다 그러면 백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확진자를 이렇게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하여튼 잘 이렇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합과 운영이 전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염두에 뒀을 정도로 코로나의 대유행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가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한 4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힘든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서로 빨리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서 거리두기도 하고 이렇게 다들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을 잘 해낸 걸로 저희는 이제 자평을 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어떤 의식 구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의욕을 붙이면 남 부럽지 않게 살겠다가 아니라 남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게 있고 남 부럽지 않게 살겠다. 정말 근데 잣대는 전부 다 남이거든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는 타인의 시선이 CCTV처럼 나를 비추니까 공동체 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나 마스크 안 쓸 거야 막 이러면서 시위도 하는 판인데 우리는 그거는 금기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어떤 리서치 기업에서 19세부터 59세까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인데 그때 전체 응답자의 한 73%가 자신의 행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기꺼이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는 낙관을 하는 거죠.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는 개개인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스쳐가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옷깃만 스쳐도 이 바이러스를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인연인 거고 직접 못 보니까 또 더 절친한 사람들끼리는 언택트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통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각자 도생인 것 같아도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또 근데 그런 걸 잘 못 지키는 사람들 향해서 또 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공권력으로 통제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사법 입은 구청직원보다 제복 입은 경찰을 둬야 우리 사람들이 또 이렇게 통제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당근과 채찍을 잘 쓰면서 공동체 의식을 끌어올려야 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국가의 그 코로나 발병 차이에 그런 성향의 차이도 있지만 그런 인종마다 유전자 차이가 있어서 코로나 감염이나 증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질병에 잘 걸리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우리가 유전자의 차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제 유전자가 거의 대부분 같지만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백인종하고 흑인종하면 이제 외모도 굉장히 다르고 하지만 아주 그냥 그 정말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인 것이죠. 분명히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뭐 눈동자 색깔도 다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한국인 안에서도 또 이제 그 유전자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 그래서 유전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특정 질병에 잘 걸리고 또 그렇지 않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이제 우리가 그 광우병 사태가 터졌을 때 네네.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잘 걸리는 그러한 유형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반대로 2002년도에 사스가 터졌을 때는 우리 한국인들은 사스에 한 명도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저거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또는 뭐 저거 김치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자관 그런 유전자의 차이가 이제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환경적인 차이인 것이죠. 그 환경의 차이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음식 문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이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은 이제 뭐 지금 세계인들이 많이 굉장히 그 먹고 싶어하는 그런 음식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발효 음식이에요. 발효 음식. 네. 그래서 뭐 된장, 네. 고추장, 김치, 뭐 간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발효 음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발효 음식들이 사실은 미생물의 어떤 증식을 이렇게 막아준다. 그런 그 과학적인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거라 그러면 또 이제 쑥과 마늘을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뭐 K 방역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가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낮고 치사율 그죠? 이것들이 분명히 낮습니다. 그것은 아직 뭐 과학적인 연구가 더 되어야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즐겨 먹는 이 음식 속에 또 뭔가 그런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비교해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브라질만 해도 지금 2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다큐를 보니까 이 콘크리트 묘지예요. 벌집 같은 콘크리트 아파트 자기 딱 무덤 관 들어가는 곳만 딱 넣고 거기에 묘비명도 없고 알파벳과 숫자로만 써 있고 관이 들어가고 나면 세멘트로 완전 밀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친지들과 사별을 해야 되고 또 토크쇼의 제왕이라고 하는 레리 킹도 87세로 이번에 사망했는데 그것도 코로나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아시아가 빠르게 대응했다. 기후나 뭐 비만이다 뭐 하는데 뭐 사회적 통제 우리가 뭐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도 얘기가 되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사스와 메르스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시아가 대응이 빨랐다. 근데 또 그게 또 정답이 아닌 게 일본하고 인도는 그 대응이 빨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지금 사망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열과 습도에 약하니까 그런 기후 때문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 괜찮은 거다 했는데 똑같은 적도에 있는 브라질과 에콰도르는 또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뭐 캠브리지대에서 연구하고 뭐 미국에서도 국립연구소에서 결국 이제 하나의 포커스를 못 잡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변이 출현에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로부터 이 아시아로 시작은 했지만 건너가면서 굉장한 변이를 거치면서 치사율이 좀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유전자와 면역 체계의 어떤 변화의 문제를 지금 이슈로 삼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인 변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종과 변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변종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동물에서는 설사 일으키는 바이러스, 네네. 그리고 사람에서는 뭐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증식을 하면서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에 아주 큰 돌연변이가 오게 되면은 마치 다른 바이러스인 것과 같은 그러한 뭐 치사율이라든지 감염력이라든지 이런 전혀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변종 바이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통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2002년도에 사스 바이러스가 이렇게 탄생을 했죠. 이것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 기존의 고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좀 많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변종이다. 그리고 2012년도에 또 메르스가 나왔을 때 이것도 사스와 이렇게 다른 코로나지만은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특별히 발생했던 그러한 그 사스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그러한 그 호흡기 질병이다. 그래서 메르스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던 이 코비드 19 이것도 사실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러한 그 새로운 질병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변종이라고 그래요. 변종. 그리고 이제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큰 변화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작은 돌연변이를 거치면서 약간의 어떤 그러한 변화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을 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학계에서는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02년도에 있었던 바이러스를 사스 코로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롭게 변종이 돼서 뭐가 또 나온다. 그러면 학계에서는 아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3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변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발 바이러스 변이의 정체를 좀 보면은 영국발 변이가 전염력이 한 70% 강해졌고요. 또 그게 또 남아공발 변이도 있는 건 한 50% 강해졌다라고 얘기되니까 그러니까 더 확산이 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또 영국발 변이는 치명률도 30% 높아서 영국이 재빨리 백신 들여가지고 해결하려고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그럼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할 수가 있죠.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만든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어디에 일어났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병원성을 일으키는 감염력을 높이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그 중요한 부분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돌연변이가 비록 있지만 기존의 백신으로 충분히 방어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변종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전혀 다른은 아니지만 상당히 다른 바이러스로 변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은 이제 안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지금의 어떤 그 백신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연변이가 어디 일어났다 또는 뭐 변종이 일어나가지고 어디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을 또 이렇게 빨리 대처를 해서 설계를 해서 신종 그 백신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이렇게 뛰어난 상황이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백신으로 다 예방이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지금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근데 남아공발 변이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그 모더나 측에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효과 떨어지지 않는다, 괜찮다. 그러면서 또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남아공발 변이도 이제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좀 부스터샷, 두 번째 접종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좀 강력하게 해서 그거 변이 바이러스에 좀 선빵을 해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코로나에 걸렸어도 항체가 모두 형성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럼 백신을 맞고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약간 다릅니다. 이제 자연 감염이 되었을 때, 바이러스에 이제 내가 노출되어 가지고 감염되었을 때랑 백신을 맞았을 때가 이제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원이 어디냐 사실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자연 발생을 했다는 설도 있고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설도 있고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음모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우리 면역계를 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가 이제 T세포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T세포가 파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항체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바이러스하고 가장 비슷하냐면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항체가 생기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을 경우에는 백신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뭐 DNA 또는 RNA를 우리 몸속에 이렇게 넣게 되면 거기에서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생산을 해서 항체가 이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르다. 이것은 당연히 항체가 잘 생기고 방어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활발히 이렇게 증식한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게 뭐 이제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게 밝혀졌는데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증식하냐 이런 걸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세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사람에서는 호흡기 상피세포에 친화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다른 곳엔 감염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간에 가서 감염이 된다든지 뭐 콩팥에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호흡기에만 감염이 되는 거죠. 동물에서는 아까 설사 일으킨다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소화기 상피세포에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뭐가 문제냐?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갈 때 결합하는 단백질이 ACE2라고 하는 겁니다. ACE2. ACE2. 네, ACE2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압을 올려주는 효소가 ACE1이 있는데 이 ACE2는 혈압을 반대로 내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몸의 곳곳에 다 있는 거야. 혈관 속에 있고 뭐 폐에도 있고 콩팥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이 ACE2가 있는 곳은 다 감염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앓고 나서도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항상 두통이 있다라든지 또는 전혀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기억도 하지 못하겠다. 뭐 후각이 이렇게 딱 맛이 갔다. 맛도 못 느끼겠다. 항상 피로하다. 뭐 이런 그 후유증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추측입니다. 바로 이렇게 ACE2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렇게 딱 결합을 해서 이것이 이제 ACE2가 있는 곳에 바이러스가 다 감염되기 때문에 감염되면은 그 모든 곳은 다 이렇게 손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좋아하는 세포에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세포 안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라 그래요. 이렇게 단백질이 세포 표면에 있는 자물쇠 딱 열쇠가 와서 결합하면 이거 문을 딱 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바이러스가 아까 이제 껍데기하고 유전체만 있다 그랬잖아.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 유전체가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유전자라든지 이런 껍데기에 필요한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막 증식을 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핵 바깥으로 나와서 또는 세포질 안에서 입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안에 유전체가 들어있고 껍데기까지 만들어진 이 바이러스 입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수만 배, 수억만 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딱 탈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감염되어 있던 세포는 죽게 되고 바이러스가 탈출하면서 또 이 바이러스는 옆에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가서 또 감염을 하면서 또 증식을 하고 그 세포는 또 죽고 또 옆에 다른 데 가서 감염되고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계속 연쇄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뭐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이미 많은 손상을 받은 겁니다. 갑자기 바이러스가 영악하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전에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미세한 로봇화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예, 왜냐하면 유전자에 코딩이 돼 있는데 네. 그 코딩대로 움직이는 거야. 몸 안에 들어가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정말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우리 숙주가 이제 파괴가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또 보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 사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라고 하는 건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 촉성로에서 이제 외장을 끌어안고 순국한 농개처럼 이 대식 세포가 병원체를 끌어안고 이렇게 자멸을 하는 게 이제 면역 체계인데, 이게 그러면서 열 나고 부종 생기고 잔해물이 생기면서 염증 나고 고름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면역 반응이 과해지면서 정상 세포까지도 망가지면서 생명을 해야 하는 게 사이토카인 스톰, 그 사이토카인 폭풍인데,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건 면역 세포들끼리 의사소통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를 증식도 시키고 사멸도 시키고 뭐 이렇게 상처 치료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저 녀석을 얼마만한 힘으로 제압해야 될지 모르니까 5천을 보내야 될지 5만을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많이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결국 정상세포, 아군끼리 사격을 해버리는 상황이 와서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거죠. 특히 이게 과다분비라고 하는 게 젊은 층에 많고 그 면역력이 강할수록 많은 게 또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입원을 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죽는 사람들이 다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감염 후에 나타나는 중증 폐렴들은, 그리고 장기 손상들은 다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처치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덱사메타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부신 피질 호르몬을 써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억제시키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이제 치명률을 좀 낮출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약물들을 소염제라고 그래요. 소염제. 염증을 가라앉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나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 염증 반응이 2차적으로 이제 아주 심해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예방도 할 수 없고 진단도 할 수 없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별다른 치료법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증 치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으키는 증상들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염증 반응이 과해지는 거니까 그 염증을 잡는 소염제를 쓰는 거고, 그 소염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써가지고 염증을 억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서도 항체 형성이나 어떤 질환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결국 결론입니다. 면역력의 문제죠. 그런데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막 설사하고 막 열나고 배 아프다고 오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꼭 따지는 게, 그럼 그 횟집에 회가 문제된 거 아니냐, 식중독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게 식중독이 되려면 그거 드신 모든 분이 여기 장염으로 오셔야 된다. 근데 똑같이 먹었는데 아드님만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활동, 각자의 면역력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가 와도, 그러니까 외부 자극은 똑같을지언정 그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반응력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사망자가 25% 있었다는 것도 고령과 기저질환의 문제로 탈이 나는 것들이고, 백신의 부작용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결국 개인차, 결국 또 각자 도생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각자의 차이, 이제 뭐 면역력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면역이라는 말은요, 질병을 면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군대가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이 군대가 바로 우리 몸의 면역계예요. 그래서 이 면역계가 적절하게 잘 작용을 하면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하면 잘 못 막는 거고, 강하면 이제 잘 막지만 또 강하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너무 강한 거야, 이게. 그래서 사실 너무 강한 것도 좋지 않고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몸에 이제 이런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 속에 보면은 혈구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는 그냥 산소를 이렇게 우리 세포한테 날라주는 역할을 하고, 백혈구가 바로 이 면역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T세포와 B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 이것이 항원이구나라고 인지하는 항원 인지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수지장 세포를 비롯해서 몇 개가 있는데 이 수지장 세포가 딱 항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T 세포에 신호를 줘요. 아, 이게 항원입니다. 들어왔습니다 하고 신호를 주면은 이 T 세포가 B 세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항체를 만들어라, 빨리. 예, 그 신호를 주면 그 신호를 바꿔서 거기 침입한 병원체에 딱 맞는 항체를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병원체가 들어올 때마다 다른 병원체가 들어올 때마다 각기 다 다른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면 딱 그걸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은 병원체에 감염이 되면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우리 몸이 이제 아주 심한 증상을 앓는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이유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생활 습관을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가지고 뭐 먹는 것도 이렇게 조심하고 무리하지 말고 뭐 잠을 푹 많이 자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기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보다 얼마나 질병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앞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지금 이 겨울에 왜 그 코로나가 다시 창궐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체온의 문제인 거예요. 기온과 체온의 문제인데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30% 떨어집니다. 30%는 재산의 30%가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의 체온을 끌어올리는 거. 요즘에 어디 가든 체온을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 체온을 알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36.5도가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 응? 우리 몸의 체온이 낮다고요. 그리고 또 막 요즘 젊은 사람들 얼죽어라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차게 먹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오장육부는 따뜻하게 윤활유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몸의 체온을 일부러 몸의 안과 밖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이게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잠을 또 잘 자야 되는 이유는 이 잠이 그냥 그야말로 보약이에요. 왜냐하면 수면 시에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제거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고요.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아까 T세포가 활성화되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인데 특히 이제 밤 11시부터 3시까지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멜라토닌이 잠 잘 자게 하는 건데 그 멜라토닌이 또 세로토닌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렇게 산책하고 기분 좋게 해야 잠 푹 잘 수 있고 그 밤 11시부터 3시까지가 또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다 컸는데 우리 성장 호르몬 필요 없지 하지만 노화를 막는 게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무슨 뭐 전염병을 떠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골골 80으로 병원 다니면서 벌어둔 돈 낭비하지 않고 하려면 잠 잘 자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코로나 블루라고 뭐 외출도 못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러면 코티솔이 나와요. 그 코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덱사메타손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몸에 염증을 잡는 호르몬이라면 이거는 염증을 만드는 호르몬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악한 어떤 욕을 한다거나 불평을 하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그 독을 이렇게 측정하면 독사의 독하고 똑같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몸에서 그 독을 뿜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이 뭐 결국에는 이렇게 마음을 좀 편히 먹고 수행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운동을 해주는 거. 지금 운동이 필요한 게 나이 들면은 기초 체력, 기초 이 체온 자체가 낮거든요. 네네. 근데 활동을 해가지고 뭐 걷거나 뛰거나 뭐 스쿼트 하거나 해서 기본 근력을 키워주는 게 그런 면역력을 키워주는 기본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몸이 따뜻하면은요 면역 세포가 더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네, 면역 세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은 면역 세포도 뭐 면역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활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추하고 이렇게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렇게 해야지 네. 활동력이 있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면역 세포의 활력을 키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몸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몸이 찬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암도 몸이 찬 사람한테 잘 걸린다는 겁니다. 왜? 암세포가 증식하면은요, 이것도 면역세포가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세포가 이렇게 활력을 잃기 때문에 몸이 차서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는요 발암 물질이 너무 많아. 그냥 너무너무 많지만 암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는요 몸이 그만큼 이렇게 따뜻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약이 귀중한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이 귀중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제 체온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몸 안의 기초 이제 대사량을 좀 업시키는 게 관건인데, 그거를 굳이 막 하지 않아도 정말 그 효과가 나는 거를 그 족욕, 반신욕이라고 해요. 네네. 우리가 그래서 탕에 가서 절반만 몸에 딱 하고 있으면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20분 정도 하면은 그게 사실 숨도 차요. 그러고 있으면 그게 그 러닝머신에서 30분 뛰는 거 이상의 그 기혈 순환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차고 발은 뜨겁게 하라고, 그리고 위장은 가득 채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두환, 조결, 복불만인데, 그게 서양의 히포크라테스랑 동양의 그 중국의 명의 편작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수승화강이라는 얘기죠.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 내려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걸 거꾸로 해서 살고 있거든요. 확기운은 올라가서 막 열받고 아랫배는 차고 냉하고, 특히 여자분들 그게 심해가지고 산부인과 질환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게 지금 이 코로나 괴질 창궐의 시기에 가장 기초부터 다시 이제 정립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뭐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한 종렬이라든지 뭐 수성화강인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한 종렬이라는 거는 머리는 차고 발은 뜨겁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발이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차면 자연의 이치가요. 찬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네.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기혈이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은 순환이 안 되겠죠. 그렇죠. 순환이 안 될 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뭐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요즘 이제 그 온풍기를 천장에 매다는 그런 데가 있어요. 맞아. 저희도 가면 강의실에 천장에다가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거기서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거기서 생활해 보면은요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왜? 뜨거운 공기를 내뿜지만 이게 밑으로 내려오질 않거든요. 뜨거운 공기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과 찬 것이 딱 분리돼 가지고 사람이 생활하는 이 공간, 이 아래쪽은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걸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바로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연 현상이 뜨거운 것은 위로 가고 찬 것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게 순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제 뭐냐면 수승화강이다. 찬 것이 밑에 있는데, 그죠? 수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 이게 콩팥, 그죠? 이 신장 기운을 우리가 이제 뭐 숙기운이다, 이제 찬 기운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의 확기운, 뭐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기운은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은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 우리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뜨거운 건 위로 가고 찬 거는 그냥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음양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음양 교구라 그래요. 교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음양의 기운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밑에 있는 찬 기운은 위로 올리고, 그죠? 뜨거운 기운은 위로 분산되면 안 되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다시 이렇게 돌려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성화강인데,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수성화강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럼 일반인들이 수성화강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잠잘 때, 누워서 잠잘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직립해서 서 있는 게 아니잖아. 누워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찬 것과, 왜냐하면 높이가 같잖아. 네네. 그러니까 잠잘 때는 수승화강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 말고 우리가 낮에 깨어 있을 때도, 또는 뭐 밤에 또 이렇게 잠자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수승화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호흡법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수기운을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뜨거운 양기운, 뭐 열기운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이 척추뼈를 따라서 이렇게 등 쪽을 따라서 이렇게 기운이 쭉 올라오는, 이것을 이제 동맥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백회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몸 앞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맥과 동맥을 따라서 음양의 기운, 음기운과 양기운, 또는 뭐 숙기운과 합기운이, 합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숙기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한 그 순환이 잘 되도록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건강하고 병 없이
오래 사는 그런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걸 좀 더 저도 동의하면서 좀 덧붙여 보면은 그 러시아 영양학 박사 미하일 통박이라는 분이 그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옛날 그 우리 뭐 환웅천왕 수명이나 저 보면 다 150살 가까이다. 네. 그게 지금 요즘도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 책에서는 식습관만 고쳐도 한 20년 더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올바른 호흡을 하면 수명이 한 40년까지 더 3, 40년 연장이 된다는 게 지금 연구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법이 이제 진식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참진자의 숨쉴 식자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이 짜가가 판을 치는데 호흡도 가짜 호흡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호흡, 이게 트루 브레싱, 컴플리트 브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범식이 아니라 진짜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하는 수행법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언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었다. 네. 이거는 목에서 이러다가 목에서 숨 쉬다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오래 산다는 건 그 숨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동물들 중에서도 늑대, 여우, 호랑이, 사자들처럼 빨리 달리는 짐승들은 뭐 잠깐 그 어떤 허세는 부릴 수 있어도 요절해요. 오래 못 살아요. 조용히 사는 뭐 거북이 뭐 이런 짐승들이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에 과부하 걸려서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현대 의학자들은 이제 명상의 어떤 그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한테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세상 살면서 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오직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내 호흡. 인간이 그 자율신경계가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어가지고, 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막 눈동자 커지고 막 불안하고, 부교감 신경이 이게 더 작동을 하면 차분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호흡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막 과호흡을 오는 사람들은 교감 신경이 항진돼가지고 편하게 숨을 쉬라 그래도 안 돼요. 숨 내쉬어야 되는데 계속 과호흡만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탈이 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하단전에 이제 회음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가 오히려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인데, 여기 백회 남창희궁이 있는데,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쉴 때 그리고 내쉴 때 이거를 기운을 돌리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척추 쪽으로 호흡을 밀어 올려가지고 동맥을 타고 올라가고, 내쉴 때는 인맥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야말로 불기운이 아랫배로 탁 내려오면 우리가 흔히 배심이라고 하는, 아랫배가 따뜻해야 그 배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가 시원해지면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뚫린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도 말로 100번 하느니 직접 우리가 몇 번 해보면서 이거는 이제 전수가 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네, 수승화강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폐호흡이 아닌 진식호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의 그 현대 문화는 자꾸 이제 열받는 문화고, 뭐 뉴스만 틀어도 자꾸 이렇게 그게 차분하게 정서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외부의 어떤 것들을 끊고, 금촉, 외부의 자극을 끊고, 그 조식, 호흡을 고르고, 지감, 어떤 감각기관을 다스렸던 게 우리 선인들의 삼신 수행법이었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핵심으로 삼는 것이 정충, 기장, 신명이라 그래서 하단전에 정이 충만하고, 중단전에 기가 장성하고, 그러면 상단전에 신이 열리면서 이 우주의 본질이 이제 확 열리는 경지거든요. 그 또 정충기장 신명으로 이끌어주는 수행법이 우리 또 태울주 수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병난 시대에 태울주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네, 태울주는 인류가 가을 기벽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증산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주문인데요. 태울주를 읽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뭐 태울주가 이제 수기저장 주문이라는 말씀, 병이 범치 못한다 말씀하셨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느니라, 그래서 약주문 태울주를 누차 강조하셨는데, 이게 은혜는 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그냥 종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태울주의 어떤 값어치를 생각해 보면, 일단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문명, 지금 우리가 병난으로 시끄러운 이 시기가 우주의 여름철 말기라는 사건, 그러니까 여름철에 화기가 극심해서 수기가 완전히 고갈되는 그 해빙기에 극치에 와 있어서 인간의 의식도 불기운에 의해서 분열되고, 문명끼리도 지금 전쟁으로 상처가 깊고 한데,
그 열병을 일으키는 병까지 와서 지금 모든 게 불난리라는 걸 알면 되고, 근데 그 불은 물이 끄는 건데 그 우주의 근본 자리인 그 태을천, 그러니까 우주의 가을에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생명의 뿌리가 1차는 부모님이고 조상님이고 하지만 그 근원 자리로 가면은 그 태을천이라고 하는 내가 나온 그 근본의 그 북극성의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 사이트 주소가 태을주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자전거 페달 밟듯이 읽다 보면은 그 근본과 합일이 되고 그 근원 자리의 수기를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기운을 끄고 이제 수승화강이 되면 조화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질병을 고쳐주는 거는 끝이 없는데 제가 직접 체험한 것 중에는 태울주 읽으면 일단 이 다사다난한 세상에 사고가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태화강변, 울산의 태화강변으로 밤에 심야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밤에는 그 내려가는 길에 안전바를 채워놓는 걸 몰랐어요. 내리막길이니까 전속력으로 딱 갔는데 네. 그 바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중에서 한 바퀴를 팍 돌아가지고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쾅 떨어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응급실에 머리 피 흘리고 뼈 부러져서 오는데 그 3초 만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냥 웃으면서 툴툴 타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보듬어가지고 딱 내려놓듯이. 그러니까 그런 자잘한 교통사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막 하라고 하는데 수술하기 싫어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태울주를 읽고 손에 이렇게 신유를 해드리면 따뜻한 기운이 온다고 제가 한 30분 했으니까 그만할까 싶으면 어머니가 손을 다시 끌어당겨가지고 좀 더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조화가 무궁무진한 거고 내가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들 그래서 깨달음을 주고 모든 걸 보호해주고 그래서 여의주라고 하는 경지의 주문이 태울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울주의 천지 조화가 참 무궁무진한데요. 그 태울주 천지 조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그 도생님들이 125일 동안 태울주 정성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런데 태울주를 읽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이게 뭐 질문 자체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분석하고 따지고 들려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상제님 말씀으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다. 태울주를 읽으면 수기가 자꾸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기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우리 몸의 모든 생명 에너지의 보금자리요, 그죠? 원초적인 에너지 그 덩어리가 바로 이렇게 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기가 이렇게 많이 꽉 축장이 되어 있어야지 사람이 힘도 있고 늙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두뇌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젊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기를 어떻게 그러면 태울주 읽으면 저장이 되냐?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촛불이 이렇게 있죠, 촛불, 그죠? 그 촛불에 불을 켜면 불이 붙어서 이렇게 어두운 방 안을 이렇게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촛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에 있는 것이죠. 광명. 그런데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길이가 짧아지죠. 그러다가 마침내 초가 다 타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바로 이 초에, 불꽃이 아니라 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기가 고갈되면 안 돼요. 고갈되면 안 되고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낮에 이렇게 막 살잖아요. 그죠? 어디도 가고 뭐 그냥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자꾸 수기가 고갈됩니다. 그죠? 그런데 태울주 일검으로써 이 수기를 자꾸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이야기죠. 수기. 그래서 이 수기가 축적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는요, 정말로 귀중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자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요, 도를 전해 듣고서 상등자, 상사는요, 근위행지, 힘써서 그거를 실천한다 그러고요. 중간급에 되는 중사는 야, 그럴까?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하급 인생들은 크게 웃는다는 거예요. 도를 전에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되려면은 비웃음을 사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게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듯이 이것을 정말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이 상사, 그죠? 상사에 취할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코비드-19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병난 시대의 솔루션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태울주 수행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상생방송 시청자분들은 뭐 익히 잘 아는 거고 같이 따라서 태울주 수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좋은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봤을 때 야 너도 한번 봐봐 라고밖에는 말 못하는 거예요. 보고 느꼈던 그 재미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보시고 하시고 같이 나눌 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또 누군가한테 전해줄 때 그 공덕은 이 개벽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음덕이고 지구의 어떤 덕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그걸 또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 감사했고 또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울주의 위격을 느끼면서 열심히 정진하겠노라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태열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이미 이 병난 시대에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전염병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상제님의 도에서는 이제 앞으로 큰 병난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160년 전에 그죠? 동학을 창도하신 최순 선생께서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니런가. 그러니까 12제국은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괴질운수, 알 수 없는 질병에 그 운수가 들이닥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오늘날 이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개벽. 그 개벽이 또 있다. 네.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런 큰 교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그 인간 생활, 우리의 미래, 이런 그 모든 그 담론의 주제는 개벽이 돼야 된다. 개벽. 그죠? 개벽. 앞으로 세상이 크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 생존을 정말 걱정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현실, 우리 코앞으로 사실 이렇게 닥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절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는 이 상제님의 대도 진리 세계 속으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대병도 추로무도하고 소병도 추로무도니라. 상제님께서는 큰 병도 무도에서 비롯하고 작은 병도 무도에서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인류가 코비드-19를 비롯한 질병 대란을 극복하는 것은 대자연의 진리를 깨닫고 순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톡톡 증산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